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목표 달성은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입견을 갖지 않고 도전하는 일의 중요성을 오타니는 고등학교 시절에 경험한 바 있다. 그는 고교 시절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구속 160km를 목표로 세웠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끝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되새기며 연습에 매진했고 3학년 때 마침내 이 목표를 달성했다.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목표 달성은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사키 히로시 감독은 선입견은 가능을 불가능으로 만든다는 말로 고등학생이었던 오타니를 지지해 주었고 이 말은 이후 오타니의 인생에 커다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때부터 오타니는 일본에서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연이어 실현해내고 있다. 할 수 없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해보자,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과감한 도전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처음부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 자주 언급된다. 어려운 과제에 부딪히면 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기 쉽지만 먼저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추이다. 처음부터 이건 싫다 같은 생각은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해보고 안 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타니의 특징 중 하나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조언을 받으면 일단 해본다는 것이다. 제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연습은 일단 해봅니다. 설령 그것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그게 헛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2018년 스프링 캠프에서 오타니는 부진했다. 투수로서 빠른 공은 던질 수 있었지만 제구가 불안정했다. 타자로서도 처음에는 고등학생 타자 같다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그러던 중 LA 다저스와의 개막전에서 오타니는 타격 코치로부터 다리를 들지 말고 스윙을 해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일본에서부터 오타니는 다리를 들고 스윙을 했는데 그것이 타이밍을 놓치는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었고 다리를 들지 않아도 파워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오타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실행에 옮겼고 공 몇 개를 치더니 곧 다저스 스타디움의 관중석으로 날려보냈다. 좋네요, 해볼게요. 라는 게 그의 대답이었다. 주변 선수들은 오타니의 유연성과 빠른 적응력에 놀랐고 이 조언은 오타니의 파워를 살리는데 확실히 기여했다. 잘 될 것 같다고 생각되면 일단 해보는 것. 그것이 오타니의 방식이었다. 모든 조언을 다 따를 필요는 없다. 조언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무조건 수용하면 자신만의 장점을 이룰 수 있고 아예 귀를 닫아버리면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오타니처럼 처음부터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생각되면 일단 해보는 것이다. 해본 뒤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그때 그만두어도 늦지 않다. 무엇이 정답이었는지 무엇이 실패였는지는 죽기 직전까지도 알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갈림길에 서서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어느 쪽이든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선택 후에는
이게 맞는 거였어 라고 안도할 때도 있지만 아, 실패했구나. 다른 쪽을 골랐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기도 한다. 오타니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었을 때는 곧바로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드래프트에서 자신을 지명한 니포넴에 입단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했고 이후 니포넴에서 메이저리그로 이적할 때는 여러 구단에서 러브콜을 보낸 탓에 어디를 선택할지가 큰 고민거리였다. 그리고 2023년 시즌 오프 후 FA가 되었을 때는 오타니 쟁탈전이라 할 만한 여러 구단의 치열한 영입 경쟁 속에서 고심 끝에 다저스를 선택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니포넴 입단 당시 투수냐 타자냐의 선택이 아닌 두 가지를 모두 하는 이도류라는 전대미문의 길을 택하기도 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누구라도 고민하고 후회하기도 한다.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다라면. 하지만 오타니는 이렇게 말한다. 무엇이 정답이었는지, 무엇이 실패였는지는 죽기 직전까지도 알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라고.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그 순간에 좋다고 생각했으면 다 좋은 것이고, 안 좋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도 안 좋았겠죠. 과학 실험이라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답을 도출할 수 있겠지만 오타니뿐만 아니라 누구도 인생을 다시 살아볼 수 없기에 이런 고민은 그저 재미로 하는 논쟁에 불과하다. 오타니는 자신의 이도류 도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한다. 한쪽만 택했더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두 가지를 모두 하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정답이 없고 저로서는 내가 한 것이 정답일 뿐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느 쪽이 정답인지 고민한다. 하지만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걸 선택한 게 정답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 후회 없이 살아내는 것이다. 오타니가 말했듯이 무엇이 정답인지는 죽기 직전까지도 알 수 없는 이상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해보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건 그것대로 괜찮습니다. 해보지도 않는 것은 아까워요. 그러니 시도해보고 제대로 깨닫습니다. 자신감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죠.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이 있다. 집단으로 생활하는 펭귄 무리 중에서 천적이 있을지도 모르는 바닷속으로 물고기를 찾아 맨 먼저 과감하게 뛰어드는 펭귄을 일컫는 말이다. 이제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벤처 정신을 가진 사람이나 기업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타니 쇼헤이는 일본 프로야구계의 진정한 퍼스트 펭귄이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 자신 있어? 하지만 오타니의 생각은 다르다. 자신감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본 결과로 생긴다는 것.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해보는 자세라는 말이다. 사방에서 무수히 들려오는 회의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해내고 말겠다는 다짐을 했고 설령 실패한다 해도 앞으로 이도류를 목표로 하는 후배들이 나왔을 때 자신의 도전이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그들의 성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자신에게 오퍼를 낼 때 이도류를 인정해준 것에 대해 정말 기뻤고 두 가지를 모두 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숫자에 대해서는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 만족은 하지 않지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세계에는 품질은 공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개념이 있다. 제조업이 추구하는 것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지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과 제공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좋은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생산된 제품 중 좋은 것만 선별하여 제공하면 된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좋은 제품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장에서 불량품이 만들어졌을 때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고 개선해 나가다 보면 좋은 제품만 만든다라는 이상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품질은 공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개념이다.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량품이 발생하는 원인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오타니가 일본과 메이저리그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는 이유도 뛰어난 기술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항상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오타니이기에 만족은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오타니는 경기 준비를 철저히 하고 훈련에 진지하게 임하는 선수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기에 숫자는 지금의 자기 실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고 이 숫자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더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원인에 따라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오타니는 숫자라는 현재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되 오직 실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한다. 그것만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동경은 버리고 이기는 것만 생각합시다. 스포츠나 비즈니스에서 싸우는 상대나 협상 상대에 대해 지나친 존경심이나 두려움을 품고 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절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원래는 그렇게까지 실력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하기에 너무 벅차다. 지금의 나로서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지고 마는 경우가 있다. 그런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5회 WBC 결승전 직전 처음으로 라커룸 스피치를 맡게 된 오타니는 동경은 버리고 이기는 것만 생각합시다 라는 메시지로 일본 대표팀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 우승을 향한 투지를 불붙게 했다. 오타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미국 대표팀에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쟁쟁한 선수들이 즐비했다. 그 중에는 평소 동경하고 존경하는 선수들도 있을 텐데 그것이 독이 되어 저 선수를 막을 수는 없을 거야. 저런 멤버를 상대로 이길 수는 없을 거야 라는 나약한 마음이 생기면 이길 수 있는 경기조차도 지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을 꺾고 세계 1위가 되는 것이 일본 대표팀의 목표였던 만큼 지나친 동경과 지나친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만큼은 그런 감정을 잊고 대등한 입장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마음을 모두가 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팀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일본 팀이 미국 팀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처음부터 이런 건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못하게 된다.
마음에서부터 지지 말자는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승부에 임할 때나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 때 반드시 지녀야 할 매우 중요한 마음가짐이다.